경제 규모 세계 10위 탈락? 유지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탈락. 이제 경제 규모가 있고요. 뭐 1인당 GDP 이런 게 있잖아요. 경제 규모는 한국 전체 규모예요. 그러니까 땅덩어리에 비해서 한국이 사실 인구도 많은 편인데다가 우리 밑에 있던 나라들 중에 러시아, 브라질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발전했는지 알겠죠. 근데 그게 민주정부 때만 그래요. 희한하단 말이죠. 민주정부 때만 그래요. 근데 지금 이번에 작년 세계 경제 규모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전체 규모. 명목 GDP. 이게 미국, 중국, 일본, 인구가 많아서 그러는 것도 있지. 다음에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저 이탈리아 자리에 한국이 있었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2011년도에 이탈리아 그리스 디폴트 된다고 얼마나 힘들었던 나라들입니까? 그 다음 거 보여줘봐요. 순위 추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이딴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정치 관심 없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푸나님 말씀대로 민주정부 들어왔을 때는 경제가 항상 상황이 더 나아졌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사익을 추구하느냐 공익을 추구하느냐 그 맞죠? 리더의 차이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 건 보여봐요. 국제 비교 명목 GDP. 저거는 뭐냐면은 옆에 오른쪽들의 숫자가 쓰여 있잖아요.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얼마나 규모가 큰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일본의 경제 규모가 3위에 있죠, 지금. 일본은 3위, 한국은 13위잖아요. 일본이 지금 한국보다 2.5배 큰 겁니다. 경제 규모가. 1등이 미국인데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15배 정도 큰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이고 이렇게 가는데 나는 언론들이 되게 열받는 게 그런 거예요. 한국이 수출 적자가 나고 있다. 그러면 원인이 반도체 수출이 줄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잘못돼서인 부분이 훨씬 작동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이 12에서 13위로 밀려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고 엄청 좋아했어. 심지어 G8 정도. 세계적 위상은 G8 정도. 왜냐하면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은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순위 우리보다 앞서지만 1인당 개인당 GDP는 훨씬 떨어지잖아요. 한국은 3만 5천 불 가까이 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 속에서 윤석열 하나 잘못 뽑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된 겁니다. 언론들이 반도체 때문에 수출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 같은 데 수출하는 그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왜 대한민국 수출 규모가 줄었습니까? 강달러 때문입니다. 라고 환율 핑계를 대죠. 솔직히 시인하면 대중국 무역 적자 아닙니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데 오늘도 포털 뉴스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현중국을 일으키는 거. 중국 너무한다. 삼성폰 안 산다. 이런 기사들 버젓이 올려놔요. 그 중국하고 무역도 있지만 하나는 원화 가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릴 때 보통은 금리를 따라서 올리는데 한국은 그런 거죠. 금리를 올려버리면 물가가 튀니까 미국의 빅스텝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돈 가치가 엄청 떨어졌어요. 근데 일본은 엔화 가치가 떨어진 걸 역이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한국이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의 세계적 위상이 역사상 반만년 역사상 가장 높은 때였어요. 그때가 세계 10위에 올라가고. 근데 지금은 또 13위로 떨어지고 있는데 경제는 뭐다? 심리다? 추세다 이런 건데 골 때리는 게 보수 정권이 경제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위로 올렸던 게 노무현 정부 때하고요. 문재인 정부 때예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외교죠.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강달러뿐만 아니라 당장 중국과 등지니까 중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안 오고 다 일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지금 중국 관광객들 엄청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이 잔액이 사상 최대로 됐다는 거예요. 지금 국가부채 안 낸다 그러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가계부채가 더 많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 국가부채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아. 근데 지금 다시 대출해 주겠다. 최근에 나온 정책 중에 하나가 역전세
집주인들한테 대출해 줄게. 그게 대책이야 얘네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고 그렇다 보면 은행들이 잔뜩 리스크를 안게 되고 최근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이런 사태에서 보듯이 지금 새마을금고에다가 몇 조 쏟아 부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무너지면 나라 경제 엉망이 될까 봐? 무섭습니다. 눌러놓은 거죠, 네. 그냥.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해야 네. 되는데 지금 금리 결정 못했잖아요. 왜 못했겠습니까? 가계부채 지금 세계 1위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다음 주에 7월 25일 날 미국의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25bp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2%입니다. 이제는 점점점 벌어지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인플레이션 2%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진짜 잡혀서가 아니라 경제가 안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그렇지. 다운되고 네.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경제를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추경 요구하잖아요. 쉽게 설명할게. 있지. 아이씨발 진짜. 찢어지게 못 살면서 부자들 걱정 전나예요. 국가가 추경을 해서 한 30조라도 내잖아. 그러면 그중에 상당수는 가계부채 줄이는 데 쓰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이 학원을 보내느라고 돈이 없어요. 그러면 연체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추경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돈이 풀려. 그 풀리는 돈으로 그 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대신 그러면서 갚는 가계부채는 줄면서 국채는 올라가는데 국채가 그러니까 나는 이 찍들이 제일 싫은 게 그런 거야. 팩트체크를 내 이 쌍놈의 새끼들아. 뭔 말이냐. 대한민국이 코로나 때도 돈을 제일 적게 쓴 나라라고. 국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아직도 우수한 나라예요. 국채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들 150% 넘어요. 일본은 아직도 250%야. 일본은 국가 예산 3분의 1을 빚 갚는 데 써. 그 정도 되면 빚 좀 그만 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국가가 빚을 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출을 해줄게. 싼 값으로 대출을 해줄게. 가계부채 대출만 엄청 증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도 위험해지고 가게도 위험해지면서 나중에는 여기저기서 청구서가 밀려드니까 극단적 선택하는 겁니다. 정권 이딴 식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이 기시다랑 윤석열이 만났는데 기시다가 일본 경제 잘하고 있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베 죽고 그 후에 스가가 총리였었고 그 사이에 아베가 이제 총리를 내려놓고 스가가 총리였었고 스가 다음에 다시 은근슬쩍 들어오려다가 아베가 총 맞아 죽었어. 그리고 나서 기시다가 총리가 됐는데 기시다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일단 정부부터 공무원들한테 월급 올리는 정책이에요. 나라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민간 기업들한테 월급을 올리면 상대방한테 쓸돈 혜택을 줬어요. 거죠. 윤석열이 이런 것도 따라서 배우지 않아요. 월급을 올리는 거였다고. 거기다가 워렌 버핏이 한국 주식 다 이렇게 다 팔아버렸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 워렌 버핏이 일본으로 갔어. 그 워렌 버핏이 가니까 사람 다 따라가는 거야. 와. 누가보다 한심할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 이번 정권 들어와서 공무원들 특히 임원들 모든 급여 다 동결시켰었고요. 오히려 차감까지 시켰던 상황이니까 반대로 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최저시급 이번에 30원 올린다는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다 부자 감사해줬죠. 도대체 무슨 돈으로 나라가 굴러가겠냐고요. 그러니까 기시다가 윤석열을 가지고 노는 거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자란 애 하나. 옛날에 돈 줬을지 모르지만 모자란 애 하나 구슬리고 있는데 사실은 총리든 대통령이든 역할은 뭐냐면 우리 국민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윤석열을 꼬실려가지고 133조 원을 투자받은 건 미국 국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윤석열이 우리한테 갖고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자 빨리 끌어내린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기시다도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한 일 월급 올리는 거. 그래야 돈을 쓸 거 아닙니까? 지금 사용자 측에서 최저임금 준다고 하는데 20원 올려갖고 또 욕처먹고 있잖아. 20억. 시간당 20억. 20원. 20원. 25개였으면 좋겠다. 씨. 저는 윤석열이 진짜 싫은 게 뭐냐면 전 개인적으로 일본을 정말 싫어하는데 일본이 지금 30년 장기 침체를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가 될 정도로 정말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일본에다가 윤석열이 엄청난 좋은 산소호흡기를 갖다가 통째로 갖다 그렇지. 넣어준 거예요. 산소호흡기 내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저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우리가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하는 만에 복잡하게 꽈지만 일본이 한국에 수출할 길을 다시 열어준 거예요. 완전 미친놈 아니야. 그러니까 푸나님께서 경제는 심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되게 힘들어했는데 대한민국이 저렇게 윤석열이 무릎 꿇고 들어오니까 그 하나 그 마중물 같은 거를 잡고 지금 일본이 엄청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속상해요. 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돈이 없다면서 대기업들한테 저번에 바이오 산업들 세금 깎아줄게 했잖아요. 정반대야. 기시다는 민간 기업에 임금 인상을 하면 세제 공제해주는 혜택을 걸었어. 야, 니들 월급 올리면 내가 세금 덜 받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억지로라도 정부가 낙수 효과를 만든 거예요. 윤석열하고 완전 정반대. 이런 걸 안 배운다니까. 대한민국 제일 무능한 것들이 추경호랑 윤석열이야. 경제를 아무것도 몰라. 지금은 월급 올리고 추경하면서 계속 부양을 해줘야 돼요. 국민들한테 대출을 해줄게 하지 말고. 대출도 사실은 결국에는 성장률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걸로만 올려보려고 하는데 세계 어떤 기관보다도 기재부가 전망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제일 낮아.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고. 그러면서도 주둥이로는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죠. 추경호가. 진짜 두려운 게 이제 핵폐수 방류돼 보세요. 외식업 시장 완전 꽁꽁 얼어붙을 겁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는 민간 기업의 임금 인상 시 세제 공제 혜택은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에요. 일본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어쨌든 모자란 대통령 하나가 대한민국 외교, 국방, 경제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까지. 참 어처구니없네. 어떻게 진짜. 하겠습니까? 빨리 끌어내야죠. 야, 대선 총선 같이 하고 싶다. 사심이 들어간 것 같은데. 김희숙님, 망나니 대통령 유혹 좀 더 해줘요. 요즘 화병 생기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행복하신 거예요. 생기겠어요잖아. 나는 화병이 걸려 있어. 생겼어요. 죽겠어요. 나 지금 아파. 많이 아파. 실제로요. 보수 쪽에서 협박 많이 들어옵니다. 댓글이든 뭐든. 조심해라. 너 수사 들어간다. 윤석열 정권의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까지. 수사받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2건 받고 있어요. 2건. 다른 건으로. 진짜 하나하나 알면 알수록 정말 있으면 안 되는 대통령이죠. 비리, 개인 비리, 무능. 아까 지금 한 거 이거잖아. 바보. 지금 오늘 한 이야기 일부에서만 이래. 어떻게 이게 나랍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김희숙님. 아, 이분 내가 읽어드렸죠. 봐요. 병이 걸려가지고 기억을 못해요. 여기까지.